네, 자, 이 시간에는 제 37회 기출문제 부가세 문제부터 실무수행 부가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51쪽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평화상사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화상사 회사 코드 2637로 로그인을 하시고 교재는 751쪽에 부가가치세 25점짜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제37회 기출문제 실무수행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사용하던 복합기 한 대를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예요. 그러면 이 거래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래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는 혼합분계를 해가지고 이 복합기는 비품이니까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서 160만원 취득금액으로 바꿔주고 그 비품의 다음 코드인 감루 차변에다가 130만원 입력해주고 감가상각 2개, 그쵸? 그렇게 이제 전표 입력할 때 분계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료 2는 비품 매각 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당기분이라는 것은 4월 1일 날 매각했기 때문에 1, 2, 3, 4, 4개월치의 감가상각은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하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예,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냥 이걸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평가 문제 1번은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는 문제이고요.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리고 전송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먼저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되죠. 거래 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날짜는 4월 1일 입력합시다.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할 것이고 세액이 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복합기 매각이라고 그대로 써주시고 수량 하나 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60만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중고유통이죠. 중고유통. 자,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 입력해야죠. 예, 0번. 우리가 발행할 때는 0번. 자,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는요, 혼합 분계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3번으로 하셔야 돼요. 네, 3번. 자, 그러면 여기 대변 대변. 자, 대변이 완성이 됐죠. 부가세의 수금과 제품 매출. 그렇죠. 부가세의 수금과 제품 매출.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을 뭘로 바꾼다고요? 비품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죠. 이걸 비품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품 취득금액 문제에서 160만원이다 라고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16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차변으로 하신 다음에 요 212번의 다음 번호 213번이라는 감루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213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130만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이 160이고 감루가 130이니까 장부금액이 30짜리죠. 얼마에 팔았어요? 60에 팔았네요. 30만원 이익이 발생하겠군요. 자, 일단은 이익 계산하기 전에 요 대금 어떻게 했나요? 66만원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3번 차변, 거기에 103번 보통예금 66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서 보통예금은 이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꾸고 지나가야 돼요. 바꾸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느 은행이냐 이거죠. 국민은행. 이렇게 국민은행 보통으로 거래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에는 지금 여기 차액이 나와 있는 30만원이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마이너스 30만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죠. 이익이 났다는 겁니다. 이익은 대변에 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유형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으로 검색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 있다 이거죠. 그래서 914번 선택하시고 대변에다가 3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이 분계가 많이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 많은 숙달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FAT 1급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지만 TAT 2급에서도 유형자산 처분 문제 여기 37회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다 처리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번 문제 한 거죠. 자, 평가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송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거 있다 이거죠. 네.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기간을 입력합니다. 4월 1일 거니까 4월 1일부터 4월 1일이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체크 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자, 세금계산서 보이잖아요. 발행 눌러주시면 돼요.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또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웹사이트가 보이면 가운데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발행 눌러주면 완료되었습니다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더라 이거. 여러분 FAT 1급에서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닫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의 복합기 매각에 와서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면은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요 전자세금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나타나 있죠? 네, 수행이 잘 됐나요? 안 되신 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것도 4점입니다.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5월 1일 선경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5월 1일날 이렇게 발급 전송했다는 거죠. 5월 30일 선경전자와 협의하에 5월 1일 판매분에 대하여 개당 납품 단가를 300원 할인하기로 했다. 여기 단가를 300원 할인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300원. 그럼 공급가액이 변하겠죠?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할인된 금액이 뭐예요? 300원 할인된 거. 네. 거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마이너스 분계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우리 해보았었죠. 자, 먼저 5월 1일 전표를 줘야 합니다. 매입매수 전표에 5월 1일 날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8,300원짜리 2,000개. 자, 체크하시고, 앞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정 사유를 뭘로 바꿔요?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당초분 5월 1일 거 이렇게 보이면서 수정분이라고 나타나는데, 공급가액 변동의 날짜, 이 발급일을 원래 날짜로 해야 되는지 변동이 생긴 날짜로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죠? 참고사항을 누르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을 변동 사유 발생일이다. 날짜 이거 고쳐야죠. 닫기 누르고, 변동 사유는 언제 발생했나요? 5월 30일 발생했죠? 그래서 5월 30일로 이걸 고치시라. 자, 품명에서는 엔터 치면 그대로 복사되고요. 수량은 2,000개. 단가는 마이너스 300원. 아까 300원 할인하기로 한다고 그랬죠? 단가에서.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60만원에 부가세 마이너스 6만원. 합계 마이너스 66만원. 이렇게 입력되죠. 네. 그래서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 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다 나오네요. 확인 누르시고, 날짜는 이제 5월 30일로 가봐야 돼요. 입력됐는지. 여기 날짜를 5월 30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전표 하나 입력되어 있죠. 밑에 분계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66만원, 부가세 애수금에서도 마이너스 6만원,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60만원. 분계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요 메뉴 이제 잘 알죠? 클릭하시고 날짜는 5월 31일, 뒤에도 5월 31일, 거래처에서는 엔터. 5월 30일. 5월 30일 거예요. 자, 하나 보일 거예요. 체크.
체크. 그리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죠. 그런 다음에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사진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발행 단추 눌러주고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고 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누르고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밑에서 매출조회 누릅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주면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와서는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수정 세금계산서 전표 입력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 이거 한 문제 꼭 나오죠.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다. 자, 기계장치를 구입했네요. 7월 14일 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건물 신축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했군요. 8월 19일 날. 자, 자료 설명을 보세요. 생산부에서 사용할 자동화 기계장치의 수선비에 대해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그런데 이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수선비가 아니다. 자산 처리해라 이 말이죠. 2번 본사 사옥 신축공사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공사의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임시계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계정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위에 거는 기계장치.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1번. 자료 1부터 자료 2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부터 먼저 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가세요. 자, 첫 번째 매입 자료는 기계장치 매입한 거죠. 날짜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입력하시고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 매입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이니까 51번 유형으로 한다.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51번. 분명 자동화 기계 수선비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에 1,700만원. 거래처 주일산업이 공급자이죠. 주일산업. 우리 회사가 평화상사입니다.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그렇다고 외상 분계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외상 분계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3번 혼합 분계. 자, 세금계산서 밑에 보면 외상 미수금란에 있으니까 그게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재료를 먼저 바꾸세요. 계정과목을 기계장치로 바꿔야 된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죠. 기계장치 1,700. 자,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의 미지급금.
외상으로 했다는 건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1870만 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에 이상은 없는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평가 문제 중에 1번 했어요. 자, 2번 합시다. 자료 1번. 예, 자료 하나 더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자료 2는 건물 신축공사 그거 해야죠. 자, 8월 19일입니다. 날짜 8월 19일로 고치시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은 51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51번 과세 매입. 자, 분명히 그대로 입력하세요.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세요.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자,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의 2억 원, 부가세 2천만 원, 거래처명. 네, 거래처명은 어디예요? GA건설. GA로 검색하면 되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죠? 전자 1번 전자 입력. 자, 이것은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혼합분계합니다. 3번 혼합. 그리고 2억 원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게 한글로 바꾸고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네요. 여기 214번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처리하고 2억 원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얼마인가요? 2억 2천만 원이죠. 200 플러스 2번 탭키.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꿔야 돼요. 국민은행 보통. 예, 보통예금은 꼭 거래처,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이런 예금계좌 개정 과목들은 거래처 은행으로 꼭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평가 문제 1번 한 거예요. 잘 따라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2번 봅시다.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아마 조회해 보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가 여기에 다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자, 기간이 언제라고요? 7월부터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아직 안 넘어왔죠? 불러오기를 해줘야 돼요. 요 불러오기를 해서 우리가 입력한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건설 중인 자산 하나 있었고 기계장치 하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불러올 계정 과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밑에서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7월부터 9월 예 눌러주세요.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표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과 기계장치, 하여튼 그 아까 불러오기 창에 있었던 이 계정 과목들, 건물,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여기 다 불러오는 거예요. 7월부터 9월 전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둬야 돼요.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2번 문제예요. 불러오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거죠. 이것도 조회한 다음에 저장해 두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네요. 네, 지금 그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11번에. 건설 중인 자산하고 기계장치, 그게 2억 1,700에 부가세 2,170만원. 여기 매입세액 쪽에 네? 매입세액 쪽에 11번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장하세요. 위에 보시면 저장 단추 있죠? 저장하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면 이 문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몇 점짜리예요? 8점. 8점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네, 4번이 이제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문제죠.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자, 1번 과세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 기단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자, 과세 매출인데 신용카드 영수증도 있어요. 예. 자료 설명을 읽어오면 여러분 이해가 가는 거죠. 세금 기산서는 발급했고 결제는 카드로 결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 있어요. 또 현금 영수증 세 번째 자료입니다. 밑에 설명을 읽어봅니다. 자료 설명을 먼저 봐야 돼요. 자료 1은 한양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유의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는 발급했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어요. 자료 2는 개인 김은정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러면 17번 카과 매출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료 3은 최덕화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이거는 현과를 선택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은 11번 과세 매출, 2번은 17번 카과, 자료 3번은 22번인가? 현과. 이건 현과. 자, 평가 문제 1번.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가서
자, 첫 번째 거 12월 1일이죠. 여기 날짜 12월 1일 입력하시고,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이, 자, 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급했고 과세 세금이 있는 매출이죠. 11번이에요.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A-001. 수량 10개. 단가 21만원. 메시지에서 정보 21만원. 코드 거래처가 한양산업입니다. 한양산업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야 됩니다. 분계 카드로 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4번 선택하면 신용카드사 어디냐 물어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용카드가 보니까 삼성카드, 매입자가 삼성카드사로 되어 있네요. 삼성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자, 분계 보세요. 외상매출금으로 잡히고 거래처는 삼성카드, 아직 삼성카드에서 입금이 안 됐으니까 맞고,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 맞고, 제품 매출 공급가액이 그대로 오는 거 맞죠? 요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면 날짜가 선풍기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죠. 날짜가 거기 12월 21일입니다. 거래 날짜. 자, 12월 21일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매출. 자,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거기 롯데카드사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카드 확인. 확인. 분명 선풍기라고 거기 써 있네요. 수량 몰라요. 공급가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의 거래는요,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계 22만원 공급 대가를 입력하라 이겁니다. 아유, 롯데카드. (22만원을) 여기다 입력하라 이거죠. 자, 거래처는 어디냐? 개인이죠. 개인. 김은정. 김은 엔터. 신용카드는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요.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여기 4번이 카드죠. 그래서 4번 카드 분계. 그러면 외상매출금 롯데카드사에 부가세 수금 2만원 매출세액이니까 제품 매출 20만원 수익 발생.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 거래일시가 12월 24일입니다. 자, 24일로 고치고요. 자, 유형이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에요. 부가세 있죠. 그러면 여기 현과 22번이 됩니다. 현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뭐였나요? 제품이네요. 아, 그것도 선풍기네요. 분명히 영수증에 선풍기라고 돼 있죠. 수량 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합계 입력하세요. 19만 8천원. 거래처
최덕화. 개인 최덕화죠. 최덕화. 이것도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거래죠. 그래서 현금 분계 1번 그렇습니다. 자, 입금 전표 해결됐고요. 차변에 현금이 19만 8천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8,000원, 제품 매출 18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문제의 1번 해결한 거예요. 요 1번. 자, 두 번째 문제. 2번은 뭐냐?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하라. 이것도 불러오기 하면 아마 될 거예요.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보시면 부속 서류가 있는 이곳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여기 있죠. 클릭. 자,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죠. 저 위에 보면 불러오기 여기 있다 이거죠. 눌러줘요.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하면 불러와집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신용카드로 결제된 게 253만원 매출이 있었어요. 253만원 매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 231만원은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거예요. 231만원은. 그러면 22만원은 신용카드로만 판매한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판매가 19만 8천원. 이와 같이 이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의 현황입니다. 해당 요청을 처리하려면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되겠죠? 닫으면서 저장하면 돼요. 네, 닫으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 2번 이런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반영해라.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저장해 두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갑니다. 자, 2기 확정은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작성되죠. 네, 신용카드 매출부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8만원에 38,000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한 건은 이 안에 들어가고. 자, 이걸 저장해 둬야 됩니다. 자, 위에서 저장 단추 있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아주면 평가 문제 3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9점짜리입니다. 자, 37회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 편이네요. 자, 그러면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8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 4점짜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밑에도 자동결산인데 이것도 자동결산이군요. 자, 결산자료. 결산시 법인세 비용이 4,5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한대요.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애납이 입력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을 먼저 법인세로 대체하는 수동분계를 먼저 하고 자동결산에 가서 이거 처리해야 돼요. 거래자료를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리고 가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하면 돼요. 자동결산 문제 밑에 있으니까. 자, 상표권 이렇게 있고,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상표권에 대한 무형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해라. 그렇다면 이 두 문제를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 할 필요 없이. 자, 먼저 선납세금을 조회해 가지고 수동 분계를 먼저 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결산일이 12월 31일로 조회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선납세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한 게 2,750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납세금을 대변에 입력해주고 차변에 법인세로 입력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선납세금 대변, 차변에 법인세. 금액은 2,750만원. 이거 2,750만원을 여러분 메모해 두거나 기억해 둬야 됩니다. 2,750.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일반 전표에 가세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법인세 등 998 금액 2,750만원 맞나요? 네, 2,750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대변 선납세금 2,750. 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결산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수동 분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750을 뺀 4,500에서 이 법인세 지금 4,5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4,500만 원에서 빼기 2,750만 원 1,750만 원만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란에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1,750만. 그러면 그게 4,500이 됩니다. 조금 이따 입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기 전에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라고 그랬죠. 문제가.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자, 엔터 3번 치고요. 계정에서 F2 눌러서요. 눌러서 이게 지금 상표권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무형자산은 저 밑에 있습니다. 예, 여기 233번 상표권 있네요. 확인. 자, 코드 501번 그대로 입력하시고 자산 상표권 취득일 2020 0701. 자, 2020년에 취득한 거면은 당기니까 여기 신규 취득에다 넣어야 되죠. 1,000만원. 정액법 9번의 정액법 그대로 두고 10번 내려와서 5년 용도가 영업부니까 여기 경비를 800번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고, 생산부 같으면 여기 1번으로 바꿔야 되죠. 영업부니까 800번 그대로 둡니다. 자, 여기 100만원을 기억을 했다가 상표권에다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자동으로 찾아서 입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닫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월별 감가상각 계상.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눌러보세요. 여기에 결산호를 12월로 하시고 전체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상표권 여기 12월에 100만원 상각되는 거 보이죠? 100만원. 자, 이거 저장해 둡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창을 닫으면서 저장하면 돼요. 닫기 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기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는 거죠. 네, 양식이 나타나면은 먼저 아까 상표권 100만원 처리부터 먼저 할까요? 기능모음 누르셔가지고 기능모음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요 메뉴 클릭합니다. 무형자산 탭을 눌러보면 여기 100만원 넘어와 있죠. 요 밑에 결산 반영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리 찾아서 입력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맨 바닥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분기에 의해서 2,750만원 이미 법인세로 여기 넘어와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 아까 계산해 놓은 금액, 이 금액 1,750만원을 거기다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법인세 계상에다가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9번의 법인세 등이 4,500만원으로 딱 바뀌죠. 그러면 법인세 4,500만원은 적용된 거예요. 여기다 1,750만원만 입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선납세금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게 여기에 반영이 된 거고, 여기는 1,750만원만 추가할 금액만 입력한다. 그럼 여기에 4,500만원이 반영이 된다. 네, 조금 복잡한가요? 자, 위에서 이제 전표 추가 누르면 되죠. 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면 이 결산 문제 2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 37회 결산에서 특이한 것은 자동 결산이 2개가 세트로 나왔다는 거. 네, 좀 특이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7회의 결산까지 해봤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 관리에 관한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